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안당 김주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설 쓴 거에 제목 주인공 이름이 홍이안이라는 사람을 쓸 정도로 이안이란 말이 약간 한국 이름 같기도 하지만 또 해외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안 감독. 네, 그래서 이안이라는 이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또 공교롭게도 그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원작자의 영화를 다룬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안당이라고. 네, 이안도 좋지만 사실 이안 맥케언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요. 영국 작가하면서 지금 뭐 살아계신 작가들 중에 거의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서너 명 꼽아라 그러면 집어넣을 정도로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네, 저도 이안 맥케언 뭐 원작을 워낙 좋아했고요. 저희가 또 영화를 할 때 원작을 영화로 많이 옮긴 소설가도 있을 텐데 이안 맥케언이라는 소설가 역시 많은 영화 감독이 약간 탐내는 이야기군 아닌가 싶어요. 최근 들어서는 본인의 원작을 영화화할 때 직접 각색을 해서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가져온 두 편의 작품이 모두 그렇습니다. 사실 이안 맥케언의 작품들을 영화로 보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작품은 어터먼트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 채실 비치에서 그리고 또 칠드런 액트까지 이 두 편의 작품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안 맥케언의 작품 세계를 여기서 정리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문학의 영역이니까 그래도 약간의 어떤 특징들 같은 걸 말씀해 주실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일부 브리핑에서 오늘 또 역시. 짤막한 요약이 있을 테고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안 맥케언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고 그 사랑 역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랑 중에서도 젊은 시절의 사랑 얘기를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거기 이제 시차라는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안 맥케언의 그 소설들의 뭐 모든 소설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영화화된 소설들 중심으로 말하면 이안 맥케언의 소설에서 묻는 질문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그때 난 왜 그랬을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난 왜 그랬을까라는 얘기는 지금이라면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 혹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뜻이 있고 그때와 지금 사이에 또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난 왜 그랬을까 해서 주인공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두 주인공들이 나올 때 항상 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칠드런 액트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이고 상대적으로 채실 비치에서는 마지막 그 후반부를 묘사하는 거면 남성이 주인공이거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 둘 중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작품 모두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가장 소중한 관계조차도 망실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의 무지라는 것이 어떤 실존의 핵심이다라는 어떤 슬픈 시각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그 이안 맥케언만의 특징이라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한 순간이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그 후회 때문에 평생을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안 맥케언의 소설을 읽고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현재 삶에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질문에서 그때가 바로 그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된 어떤 찰나의 광희 같은 순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화로 옮겨지는 이안 맥케언의 섬세한 이야기 한번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중에서 이 두 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또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무릎 꿇습니다. 와야 되겠죠. 오늘 1분 브리핑 역시 굉장히 문학적이고 음악적인 그런 1분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색깔부터 약간 문학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그래요? 네, 문학적인 색깔로. 보라색? 소울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소울? 소울스톤. 소울스톤. 지난주에 또 우리가 어벤져스를 했더니 아직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오늘 다룰 이야기 다운 바이 더 셀리 가든스라는 제목을 준비해봤고요. 영화 칠드런 액트 보면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벤자민 브리튼이 정리를 한 노래고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를 붙인 노래인데요. 아일랜드 구전 민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 어떤 칠드런 액트의 제일 중요한 그렇죠. 순간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여러 번 쓰이기도 하고 이걸 이언 맥케온이 썼는데 가사가 이제 원작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s the grass grows on the west, but I was young and foolish. 어쩌면 이언 맥케온이 바라보는 어떤 세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언 맥케온이 소설로 그리고 싶은 세계가 바로 이 노래에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기울어진 내 어깨를 굉장히 주인공이 그러니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기울어진 내 어깨라는 건 어떤 젊은 시절에 약간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둑에 풀이 자라듯 인생을 편히 받아들이라고 그녀는 말을 했는데 이걸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냐하면 I was가 있어야 되거든요. 젊고 어리석었기에 이제야 눈물, 이제는 언제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때의 진실을 안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예츠의 시이긴 하지만 이언 맥케온이 맞아요. 정말 그리고 싶어하는 세계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농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5번 젊고 어리석었기에 이제야 눈물을 흘리다는 똑같죠. 사실 이언 맥케온의 공통 후렴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소설에 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그 이야기를 알게 된다. 어텀먼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다룰 이 두 편의 영화 역시 원작을 보시면 원작에는 음악이 훨씬 더 많이 있어가지고 책을 통해서 음악을 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을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작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음악까지 깔면서 이렇게 문학의 밤처럼 네. 그렇게 느껴지는. 또 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 편의 영화 칠드런 액트와 채실 비치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작에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언 맥케온이 원작자이기도 하고 각본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에는 마지막 후반부에 음악 공연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원작에는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언 맥케온 감독은 영화라는 이 매체 자체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에는 쓰지 않았지만 영화를 만들 때는 그 음악의 위대한 정서 같은 것들을 투입을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본인 스스로 각색하면서 영화와 소설은 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네. 작품이 모두 다 그렇고 그렇죠. 두 작품 다 사실은 원작에 굉장히 충실한 본인의 작품이니까 각색을 했지만 맨 뒤에 붙은 장면들은 다 없는 그렇죠. 내용들을 영화 해설을 위해서 새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소설과 영화의 종결법이 차이가 있지 않겠나. 네. We're here, married. Nothing went wrong. Even my mother behaved herself. Edward. What? Actually, I'm a little bit scared. You don't seem quite as happy as you should. Something's bothering you, Flo. Come on, Flo, it's easy. Just point and choose. Something about yourself, a little delicate. Flo, you can change your mind. I really have to go. It's hopeless.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채실 비치에서입니다. 네. 이야기는 정말 간단한 이야기고 네. 소설도 워낙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영화를 만들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굉장히 잘 엮어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이 서사를 실현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의 어떤 문장이 갖고 있는 활자 매체가 갖고 있는 경제성 때문에 사실 항상 이야기의 양이 책이 영화보다 거의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 채실 비치에서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게 되는데 시얼샤 로넌 그리고 또 이제 빌리 하울이 둘이 네. 이제 같이 주연한 그런 작품이죠. 일단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설정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정말 사랑을 했고 연애 시절을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첫날인데 이제 60년대 초반 이야기니까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국내 여행을 통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되고 어떤 분위기 좋은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 다 이전에는 성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죠. 그 첫 번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뭔가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이상하게 일들이 맞물리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그러다가 결혼한 지 6시간 만에 헤어지게 되는 그런 커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모티브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반을 보면 굉장히 유쾌하게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반까지는 일종의 소동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온 남녀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긴장 속에 잘 제대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장면이 좀 우스꽝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나 하고 소동극처럼 보이는데 후반부에 갈수록 굉장히 농밀해집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만났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전사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방식으로 약간 미스터리한 형식으로 그려내는 게 재밌었던 형식인 것 같습니다. 저 두 사람은 지금 왜 저러는 걸까라고 네. 관객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영화의 플래시백 어떤 구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를 계속 사파로 끼워 넣는 거죠. 근데 그 방법들이 과거의 장면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어떤 짐작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어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섬세할 결 같은 것을 드러내는 화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 영화의 초반에 보면 두 사람이 있을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전조로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런 호텔에 두 사람이 투숙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서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팁을 언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딱해지는 광경들 영화가 잘 묘사하고 있죠. 네. And have a very nice one, sir. Oh. Yes.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신혼여행으로 처음 갔고 두 사람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날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두 사람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는 키스를 해야 되고 이 타이밍에서는 상대와 같이 침대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게 두 사람한테는 참을 수 없이 어색한 거죠. 네. 그러면서 뭔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0년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60년대 맞아요. 그 제도와 풍습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옹죄어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 굉장히 같아요. 보수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연애 동안은 굉장히 자유롭게 키스도 하고 그러니까요. 정원에서 잘 놉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이 제도 속에 들어오는 순간 두 사람이 꽁꽁 얼어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쩌면 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연애했을 때 키스씬이 나오는 거 보면 음악 틀어놓고 정말 그 진짜 멋진 키스씬을 두 사람이 하는데 정작 결혼 첫날에 키스를 할 때는 키스 다음에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스를 하면서 서로 긴장을 해서 다리를 달달달 떠는 모습 같은 걸 영화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I love you. 근데 어쨌건 두 사람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점점 그 뒷 배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쪽은 시골에서 살고 한쪽은 도시에서 살고 한 사람은 굉장히 착 가라앉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격이 와일드한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이 각각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재밌는 얘기로 나오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크로와상하고 바게트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고 뜨끔하네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척베리와 엘비스 프레슬리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군다나 이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I really don't mind if you want that Hank person. Or is it Elvis? Chuck Berry.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도 상대방 가정들을 각각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 본인이 겪는 일이나 태도는 완전히 달라서 여성은 남성의 집에 갔을 때 그 가족들한테 굉장히 따뜻한 환대를 받고 실제로 이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굉장히 잘하게 대처하는 거죠. 그 모습에 남자가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정반대로 여성의 집에 갔을 때는 이 남성의 행동들이나 거기서 있어서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맞아요. 있을 것 네.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나눌 때는 네.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사랑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같은 것들을 저 사람이 보듬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순간 상처를 보듬는 어떤 손길이 어느 순간 상처를 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그게 이제 바뀌는 역전되는 순간이 올 텐데 네.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런 것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연애와 결혼의 양면성 같은 것들을 딱 맞아요. 보여주는 그 맞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20자평을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건 정신하고 육체 사이에서의 어떤 시차 때문에 생기는 멀미에 관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굉장히 크고 짐작이 되는 것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막 결혼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차에서 오는 멀미를 견디지 못해서 6시간 만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덧붙이자면 시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공간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그런 하다.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집과 여자의 집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되는 공간차가 그 호텔이라는 중립지대에 왔을 때 그게 딱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중립지대에 와서 그 각자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 관객들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헤어지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결과이지만 끝까지 가서 보게 되면 저게 어떻게 생각하면 차선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 안에 이제 현재가 계속 흐르는 가운데 중간중간 두 사람의 회상이 계속 끼어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회상은 고독하다는 거죠. 네. 내가 회상을 할 때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둘이 나눠서 하지 않는 한 혹은 나눈다 할지라도 서로 떠올리는 장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회상을 할 때 회상하는 주체인 나의 회상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하고 양집에도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몰랐던 지점들이 있는 거고 특히 여성의 가장 큰 상처에 대해서 남성은 짐작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것 자체를 영화가 아주 미세하게 보여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주의 깊게 안 보시면 관객분들도 지나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영화의 형식은 두 사람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네. 그런 형식이기도 하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인 에드워드가 네. 결정적으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이유가 네. 온전치 못한 어머니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잘 있죠. 보살펴 주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착각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건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보듬어 주는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부분적인 일이고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사랑의 속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저렇게 됐을까?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현재의 남자는 에드워드는 자기한테 화가 난 것 같아요. 네네. 자, 예를 들면 자기한테 화가 나는데 특별히 이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기의 서투름에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서투른데 그것 자체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스스로한테 화가 나다 보니까 상대한테 너무 세게 화를 내는 경우인 거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상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최소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커서.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사실은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인 거죠. 이런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남자의 극 중에서 이 사람이 전공한 게 역사학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과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시간을 충분히 보면 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또 이 영화가 심지어는 마지막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일이 끝나고 나서 뒷얘기를 한참 보여주잖아요. 뒤에 세월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툭툭 건너뛰면서 보면 사실은 그 세월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영화적인 어법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지금은 두 사람이 안 맞는 결혼 첫날에는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자기가 통째로 부정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화가 세월이 흘러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척베리와 엘비스 프레슬리를 구분도 못하는 여자가 세월이 흘러서 척베리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She only listens to classical music, but she does like Chuck 그 얘기인즉슨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다리지 She'd be so 못했던 surprised, 거죠. but how much is it? I've only got 75p. Oh, it's okay. You can have it. I want you to have it. Are you really sure? Yes. Just tell her,
Tell her happy birthday. 네, 이 영화에 나왔던 여러 포스터에 이제 그런 카피가 쓰기도 했었는데 이 남자의 문제는 뭐냐? 서툴렀던 게 문제고 여자의 문제는 뭐냐? 두려웠던 게 문제인 거예요. 서툴렀던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서툴었다는 얘기는 과거에 그것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투른 거지 않습니까? 네. 두려운 이유는 그녀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피해 사실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과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들 앞에 남아있는 시간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데 네. 이 두 사람은 거기까지 가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굉장히 슬픈 비극처럼 보이기도 그것도 어쩌면 일종의 시차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이 있겠죠. 영화는 여러모로 시차의 어떤 간격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네.